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세계적으로 위대한 뮤지션들을 소개하는 아티스트 스케치 제1회입니다. 1970년대 전 세계의 하드락 열풍을 일으킨 전설적인 그 락밴드입니다. 바로 레드 제플린인데요. 오늘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티스트 스케치 제1회인데요. 첫 포문을 여는 아티스트 선정하는데 아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그 유명한 뮤지션들 중에 제가 10대, 20대 락키드 시절에 너무나 열광했던 그런 밴드를 한번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드락 밴드로 추앙받는 그 전설의 밴드죠. 바로 레드 제플린입니다. 네, 오늘 이 밴드에 대해서 한번 아티스트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밴드는요, 1968년도 영국 런던에서 결성이 됐고요. 드러머가 존 보넴이고요. 베이스와 키보드를 맡고 있는 존 폴 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를 맡고 있는 지미 페이지, 그리고 프론트맨, 보컬리스트 로버트 플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멤버들이 뭉쳤는데요. 지미 페이지가 이 밴드의 핵심 그 리더이고 프로듀서를 맡게 되고요. 이 지미 페이지는 원래 그 야드버즈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밴드의 일원이었다가 이제 새로운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 멤버들을 모집했는데요. 존 폴 존스는 영국에서 세션 아티스트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플랜트가 밴드 오브 조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지미 페이지가 이 금발에 로버트 플랜트를 섭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드러머인 존 보넴은 이 로버트 플랜트의 소개로 지미 페이지가 밴드 멤버로 몇 번을 가서 컨택을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그 역사적인 그런 밴드인 레드 제플린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밴드 멤버의 흑백 사진도 있고요. 맨 오른쪽부터 바로 리더인 지미 페이지가 되고요. 로버트 플랜트 금발에 아주 고음 샤우팅이 뛰어난 그 팔레토 창법의 로버트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 폴 존스고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루는 악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피아노를 쳤었는데 이 베이스 기타의 매력을 느껴서 베이스 쪽으로 전향을 했다고 하죠. 존 폴 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설의 드러머죠. 코스요미 트레이드가 마크였고요. 이 존 보넴은 루딕 드럼을 아주 끼고 살았죠. 자, 테크니션의 존 보넴이 되겠습니다. 자, 멤버들 컬러 사진인데요. 네, 존 보넴, 지미 페이지, 그리고 존 폴 존스, 그리고 로버트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 무대에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시대가 70년대이기 때문에 아주 복고스러운 그런 무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밴드는요, 1995년도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고요. 그리고 2006년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요. 레드 제플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동기인데요. 메이저 레이블이죠.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을 하게 되고요. 1집과 2집을 발표하면서 이 하드락의 선구자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69년도 1월에 역사적인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요. 이 앨범은 블루지하면서도 사이키델릭한 성향의 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자마자 영국 앨범 차트 6위를 기록하며 알려지게 되고요. 이 앨범에서 Good Times, Bad Times 라는 곡이 히트하면서 점점 인지도가 상승해 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같은 69년도 10월에 2집 앨범이 탄생을 하는데요. 이 레드 제플린 2 해서 발매를 하게 됩니다. 이 2집은 하드록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앨범이고요. 미국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로 바로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레드 제플린이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2집에는 홀 로탈 러브라는 곡이 있는데 완전히 빅히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핫브레이크라는 곡, 드럼 연주곡인 모비딕이라는 곡도 있습니다. 자켓 사진을 보면요. 이 왼쪽에 있는 앨범이 1집이고요. 보시면 비행선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1집 자켓 사진이 되고요. 2집은 제복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2집 앨범의 자켓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전성기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3집부터 6집까지 4장의 앨범을 내게 됩니다. 엄청난 창작력을 과시하고요. 그리고 락 스프릿이 최고조로 발산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그런 투어를 하게 되죠. 1970년도에 3집 앨범 레드 제플린 3를 발매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 3집에는 이미그랜트 송이라는 곡이 있는데 완전히 빅히트를 하게 되고요. 특히 B면에 있는 5곡은 이 목가적인 브리티시 포크락 성향에 있는 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집 앨범은 A면은 하드락 성향의 스트레이트한 그런 곡들이 있고요. B면은 포크락 성향의 곡들로 채워져 있는 좀 독특한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년에 4집 앨범 레드 제플린 4가 발매를 하는데요. 이 앨범은 하드락의 끝판왕 같은 앨범이고요. 영국과 미국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록 음반 역사상 최고의 명반 중 하나로 꼽고 있고요. 수록곡인 Stairway to Heaven이 불후의 명곡으로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블랙독, 락앤롤 같은 하드락 넘버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켓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3집 앨범이고요. 흰색 바탕에 작은 사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집 앨범은 레드 제플린이라는 어떤 글씨가 이렇게 없는 사진만 이렇게 걸려져 있고요. 이 어떤 흰색 벽에 노인이 있는 액자가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 4집 앨범이 록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명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73년도에 5집 앨범을 발매합니다. Houses of the Holy를 발매하게 되고요.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 앨범은 전작인 4개의 하드락 앨범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는데요. 앰비언트적인 사운드와 프로그레시브한 성향의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5년도에 6집 피지컬 그래피티라는 더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역시 1위를 달성하게 되고요. 이 앨범은 2장의 앨범으로 굉장한 창작력을 그런 보여주는 앨범이 되고요. 다양한 종류의 그 실험적인 사운드가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하드락, 블루스, 포크송, 컨트리 같은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운드도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앨범이 되고요. 수록곡인 캐시미르라는 곡이 아주 빅히트를 하게 됩니다. 자, 자켓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5집 앨범인데요. 소년들과 소녀들이 돌로 된 산을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6집 앨범은 대칭을 이루는 건물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밴드가 이제 쇠퇴기로 접어드는데요. 이 보컬리스트인 이 로버트 플랜트의 악재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드러머인 존 보넴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76년도에 7집 앨범 프레젠스가 발매가 되는데요. 블루스적이고 프로그레시브한 성향이 강한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보컬리스트인 로버트가 그리스 여행 중에 자동차 사고로 발목을 부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휠체어에 앉아서 녹음을 하는 그런 불운의 앨범이 되고요. 이 앨범 발매 이후에 예전처럼 전미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린 로버트 플랜트의 아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 투어 활동을 중단을 하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1979년도에 8집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In Through the Outdoor에서 레드 제플린 마지막 정규 앨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정규 앨범에는 이 로버트 플랜트의 어떤 아들도 잃고 그 다음에 부상도 당하고 이런 악재들이 좀 반영이 된 듯한 그런 앨범 성격인데요. 상당히 뉴웨이브적이고 일렉트로닉적인 그런 성향의 앨범이 되고요. 베이시스트인 존 폴 존스의 신디사이저 편곡이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로버트 플랜트는 아주 고음의 샤우트한 그런 창법보다는 읊조리는 듯한 창법으로 이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밴드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자, 앨범 자켓에 보시면 7집 앨범은 4명의 가족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집 앨범은 술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한 남자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보넴의 불운이 찾아오는데요. 1980년 9월 25일 날 존 보넴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미 페이지의 저택에서 보드카를 과음을 한 후에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구토로 인해서 이 기도에 질식사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인 지미 페이지는 존 보넴 대신에 드러버를 영입하지 않고요. 그 해에 12월에 이 밴드 공식 해체를 선언하게 됩니다. 존 보넴 사망 이후에 유작 앨범이 나오는데요. 1982년도에 9집 앨범 코다라는 앨범이 나오는데요. 이 앨범은 콘서트 도중에 연주했던 곡들을 모아서 유작 앨범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 곡들은 정규 앨범에 실려 있지 않은 그런 미공개 곡으로 레드 제플린 밴드가 공식 해체 후에 발매를 한 마지막 그 9집 앨범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레드 제플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이 70년대 전 세계의 그 하드락 열풍을 일으켰고요. 선구자적인 그런 밴드였고요. 80년대, 90년대 후배 락 밴드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준 그런 밴드가 바로 레드 제플린이고요. 현재도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존 폴 존스가 또 대한민국을 내한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보넴 사망 이후에 3명의 멤버는 각자 이제 활동을 조금씩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레드 제플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제 사진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레드 제플린의 명곡 2곡을 링크를 걸어 놓았는데요. 클릭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